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의사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변방이 중심이 되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 신영복 교수님이 쓰신 변방을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과의 인연을 좀 얘기를 해보려면 제가 대학교 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시간에 2013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랑 점심을 맛있게 먹고 한 중간쯤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었습니다. 변방은 중심으로, 중심은 다시 변방으로 바뀌는 역사가 많았다. 중국, 유럽 등 많은 역사가 그러하였는데 의료계에서 5% 정도만을 점유하고 있는 한의학은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고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또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원래 이런 얘기를 대부분 들으시면 주인공들이 바로 가서 도서관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책을 사거나 하는데 저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듣고 그냥 까먹고 그냥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한방병원에서 인턴을 1년 정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공중보건의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의사, 치과, 한의사 분들 중에 군 복무 대신해가지고 도소벽지나 이렇게 농어촌에서 의료 혜택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대신 좀 지원을 진료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 울진에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고 이렇게 또 다른 한방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수원에서 했었는데 갑자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울진 곳에 가가지고 갑자기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변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요. 절대 뭐 울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생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변방을 찾아서 약간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되게 좋은 게 책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이 짧은데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가지고 이제 읽는 맛뿐만 아니라 보는 맛까지도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용의 울림이 참 컸는데요. 이 책을 신영복 교수님이 자기가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다른데 전국 방방곳곳에 글씨를 써달라는 그 부탁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해남이라든가 그쪽에 글씨를 예전에 썼던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내가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지금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의학적으로 첫 번째 큰 울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방과 중심의 상대성에 관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변방이 어떻게 중심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141페이지에 나오는데 변방과 중심은 결코 공간적 의미가 아니다. 낡은 것에 대한 냉철한 각성과 그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별이 변방성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공간이 되기 위한 결정적 전제는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부에 대한 환상과 콤플렉스가 청산되지 않는 한 변방은 결코 새로운 창조 공간이 될 수 없다. 중심부보다 더욱 완고한 아류로 낙화하게 될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줄을 쳐놓은 것처럼 냉철한 각성과 그것으로부터 과감한 결별 그리고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보았습니다. 이제 한의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한의계 자체는 의료 전체 시장에서 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성적에서도 당연히 좀 차이가 나가지고 의대에 가지 못해가지고 한의대 온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퇴를 해가지고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해서 다른 데 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의대에 대한 그런 환상과 콤플렉스가 남아가지고 좀 자조적이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학교 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중심부에는 환상과 콤플렉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창조 공간이 될 리는 전혀 만무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상황을 알고 변방에서 중심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쉽게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15년 노벨의학상 수상자 투유유 교수님입니다. 중국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주비급방이라는 옛 고서에서 청호라는 약재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약품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3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마 이걸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인들 마음에는 자기들 전통의학이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며 라고 나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중의학 발전 기획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이 숫자는 좀 커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132조에 해당하는 중의학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4억 6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거를 중의학을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쪽에 그 중의 기지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6개의 중의 임상 연구센터를 또 유라시아 대륙 쪽에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체의학 시장은 2015년에 1,141억 8천만 달러라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2050년에는 5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중의학은 그런 컴플렉스 없이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가치가 막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치료하는 것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다만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와 거기에 학문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의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변방과 중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주제는 해남이 나옵니다. 저희는 서울공화국이라는 좀 안 좋은 이름이 있긴 한데 서울공화국이라는 이름에서 봤을 때 서울과 비교하면 해남은 아주 변방인 곳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섬들에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그마한 섬들에서 봤을 때 저기는 작은 섬들에서 해남으로 또 의료 혜택을 받으러 가거나 또 장보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에서 봤을 때는 해남은 또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울은 또 어떤가요? 강남, 강북 나뉘어 있는 건 기본이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는 또 조사해 보니까 태북하고 태남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뭐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통적 부자가 있는 곳은 태북, 뭐 그냥 신흥 부자가 있는 곳은 태남이라고 해요. 또 지정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심과 변방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책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변방이 아닌 사람이 없고 어떤 곳도 변방이 아닌 곳이 없고 어떤 문명도 변방에서 시작되지 않은 문명이 없다. 어쩌면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변방의 존재이기도 하다. 변방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이다. 사실 중심과 변방에 대한 규정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그걸 정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바뀝니다. 심지어는 중심과 변방이 계속 혼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주변과 조금 비교해봐가지고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면 좀 우쭐하고 또 그리고 중심 변방이랑 비교해봐가지고 또 내가 너무 좀 변방이다 생각되면 그런 컴플렉스 빠져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잠깐 간단한 프로필인데요. 교수님의 삶 자체가 중심과 변방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960년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사로 중심적인 삶을 사시다가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셔가지고 1968년부터 1988년까지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30년도 채 안 살아온 저한테 20년을 감옥살이를 했다 하니까 이게 참 감이 안 와닿는데요. 근데 교수님은 이러한 생활을 전혀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중에 승화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멋진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시게 됩니다. 사실 중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변방은 참 가기가 꺼려운 곳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더 중심인 곳으로 가고 싶지 변방으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대학교 교수님도 참 중심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요양병원을 설립하셨었고요.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되게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었는데 저희한테 이런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 학번 전체 뭐 체육대회도 열어주시고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의사가 된 입장에서 이분의 행동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는 이제 비로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은 당연하고 저희 대학교 교수님 변방을 이렇게 초점하고 있는 게 아마 변방은 창조 공간임을 아시기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 혼자 스스로 조용히 추측해 봅니다. 저는 1년에 뭐 한두 권도 잘 안 읽었었는데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읽어가지고 한 35권 정도는 책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골 한의사의 작은 책방이라는 블로그를 제가 운영해가지고 26편의 서평을 올렸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긴 하지만 저도 문해력이 떨어지고 게으른 저와 과감한 결별을 하고 열심히 독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스피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내가 어떤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중심이다, 아니면 내가 변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중심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변방에서 새로운 물결이 올라가지고 중심부를 바꿀 수 있으니 겸손하게 열심히 책 읽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변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나와 과감한 결별을 하고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다면 언제든지 다시 중심이 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책 읽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있는 그 울진의 마지막 그 로고인데요. 숨쉬는 땅 요이바다 즐길 거리 볼거리 많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